조금 전에 이제 수요 곡선, 수요 법칙,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는 곡선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볼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가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가 있는데, 시험에 너무너무 출제가 잘 됩니다. 근래 시험은 계속 스트레이트로 안 빠지고 열심히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구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수요량의 변화 한번 볼 텐데, 자, 수요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자, 100원이라는 가격에 소비자가 10개를 사려고 한다. 그러면 요 점의 이름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점. 수요량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격이 만약에 150원으로 인상이 되면 소비자는 6개만 사려고 하더라. 수요량. 가격이 50원으로 하락하면 소비자는 15개를 사려고 하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수요량이란 점들이 최초에는 이 자리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요 밑으로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요량의 변화인데, 이 수요량의 변화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특징을 봐야 돼요. 특징. 수요량의 변화는 최초에 원래 있던 하얀색 수요 곡선이 움직였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곡선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동하지 않고 원래 있던 곡선상에서 수요량이 여기 있다가 이리 가기도 하고 이리 가기도 하고, 수요량만 변했거든요. 뭐만 변했다고요? 수요량만 변했어요. 곡선 움직이지 않고. 그런데 100원이라는 가격에서는 이 수요곡선 상에서는 반드시 수요량은 10개가 돼야 돼요. 100원이라는 가격에서는 수요량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수요량이 달라지려면 뭐가 달라져야지 수요량이 달라지나요? 가격.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당의 재화의 가격이라는 요인에 의해서 곡선은 움직이지 않고 수요량만 변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다음. 이번에는 수요의 변화를 볼 거예요. 수요의 변화. 예. 자, 수요곡선이 최초에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100원이라는 가격에 소비자가 10개를 사려고 한대요. 10개를. 이렇게 100원이라는 가격에 10개를 사려고 그래요. 이렇게 상황을 줘볼까요? 종전에 비해서 소득이 증가한다라고 가정할게요. 어디? 종전에 비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지. 그렇지. 소득이 증가하면 종전보다 분명히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수요 증가 한번 시켜볼게요. 100원짜리 귤을 10개를 사려고 했는데, 이제 바꿔서 해석하면 귤 10개를 사기 위해서 100원짜리 품질의 귤을 사겠다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소득이 증가한다면 100원짜리 귤을 더 많은 15개의 양을 살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종전에 비해서 양적 수요량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다음. 10개의 귤을 사기 위해서, 귤도 품질이 다 다르죠. 응?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전에는 10개의 귤을 사기 위해서 100원짜리 품질의 귤을 샀지만 소득이 증가한다면 더 질이 좋고 맛있는 150원짜리 품질의 귤을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한다면 종전에 비해서 더 질이 좋은 것,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수요곡선이 이 노란색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흰색 기준으로 노란색으로 곡선이 갔다는 것은 우측으로 이동했다, 좌측으로 이동했다. 우측.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겠죠. 소득이 감소한다. 그러면 종전에 비해서 소득이 감소한다면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수요가 당연히 감소하겠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100원짜리 귤을 10개 사려고 그랬어요. 근데 소득이 감소하면 100원짜리 귤을 이제는 7개만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양적인 수요량이 줄겠지 당연히. 다음 10개를 사기 위해서 개당 100원짜리 품질의 귤을 사려고 했는데 소득이 감소한다면 질이 낮은 70원짜리 귤을 살 수밖에 없지도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소득이 감소한다면 정전보다 양적 소비도 줄여야 되고 질이 낮은 걸 소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면 곡선은 빨간색으로 이동해. 빨간색으로. 그러면 흰색을 기준으로 빨간색으로 갔다는 것은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좌측으로 이동했어요? 좌측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수요 감소하면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니 이게 수요 변화야. 수요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하얀색, 흰색 곡선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변수에 의해서 곡선이 움직였죠. 곡선이 이동한다 안 한다? 곡선이 이동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100원에 최초에 10개를 사려고 했는데 가격만 변하면 곡선은 흰색 곡선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격만 변하면 양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곡선 자체가 움직였다.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엄청 많아요. 소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금리, 선호도, 교육, 인구, 정부의 정책 다양하고 많아. 근데 그 많은 것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우리랑 약속을 했어요. 자,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무튼 가격은 아니다. 가격만 변해서는 곡선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자. 너무 많으니까 가격은 아니니까 가격 이외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곡선이 움직인다 해서 수요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무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라고 용어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수요의 변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시험이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자, 다시 한번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딱 하나죠. 뭐예요? 가격.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엄청 많은데 가격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자, 아파트 시장에서 다음 중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고르시오. 아닌 것을 고르시오. 우린 지문 5개 중에 하나를 답으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딱 하나, 가격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은 이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가격이죠. 다시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의 변화 요인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도 나올 수 없겠죠. 가격 말고 많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본데 지금. 응? 요건 답이 뭐예요? 가격.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그냥 뭐만 찍으면 돼요. 그냥 이해하지 마시고 가격만 찍으세요. 가격만. 예. 이렇게 물어보든 저렇게 물어보든 답은 뭐다? 가격이다. 예, 그렇게. 굳이 우리는 답만 찾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답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를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수요를. 다음 이제 25페이지 갑니다.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제 부동산의 공급이 나와요. 공급. 수요자는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살려고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수요고, 공급이라는 사람은 돈을 받고 물건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사람이 이제 공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공급의 개념에서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그라미 동안에 공급자가 물건, 재화와 용역, 서비스, 부동산, 물건을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 동그라미. 아까 해본 것 같지 않아요? 수요할 때도 일정 기간 욕구네. 똑같아. 일정 기간 유량, 질량. 똑같고, 욕구. 수요도 부동산은 고가니까 그냥 수요가 아니고 구매의지 플러스 구매력이 수반된 유효 수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부동산 공급도
단독주택 두 필지 사서 건물 철거하고 하필해가지고 빌라 지어서 팔면 돈 좀 된다네? 내 친구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5억 벌었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 공급에는 역시 많은 자금력이 필요하고 경험, 기술력이 필요해. 그래서 공급도 그냥 공급이 아니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 의지만 가지고는 공급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이 갖춰진 공급도 무슨 공급? 유효 공급. 수요도 유효 수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넘기세요. 양가로 2번. 공급의 법칙 공곡선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1번 공급법칙 밑줄. 그리고 문장 끝에 어디다 밑줄을 그으면 동그라미 치면 될 것 같아요. 비례. 동그라미 2번 공곡선 밑줄. 그 옆에 뭐 우상향. 아까는 그 수요할 때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수요 법칙은 반비례. 수요선은 우하향 뭐 이렇게 동그라미 쳤던 것 같아요. 예, 반대네. 자, 여기 가볼게요. 아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선이 이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게 수요 법칙이거든. 근데 이제 뭐 할 거냐면 공급 곡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공곡선. 수요 곡선은 소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곡선이고 공곡선은 공급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곡선이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공곡선. 가격과 이제 공급량. 자, 100원이라는 가격에는 공급자는 10개의 양을 공급하려고 하더라. 요 점의 이름이 뭐예요? 공급량. 공급량. 그냥 흘려들으면 돼요. 공급량이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의 양을 말한다. 공급량. 근데 가격이 150원으로 인상이 된다.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이렇게 주고 돈을 받는 건데 아까는 주고 100원 받았어. 근데 지금은 하나 주고 150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급량을 증가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150원이라는 가격에는 공급자는 15개의 공급량을 공급하려고 한다. 근데 가격이 50원은 떨어지면 돈이 안 되니까 공급량을 5개를 줄이려고 한다. 자, 60원이라면 공급량은 이만큼. 110원이라면 130원, 160원이라면 가격이란 게 달라짐에 따라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걸 전부 연결한 것을 공급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곡선, 공급 곡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곡선? 공곡선. 자, 그러면 보니까 공곡선이 오른쪽 위로 간대요. 그래서 아까 책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썼어요. 우상향하는 형태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공급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용어를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원에 10개를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도 같이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감소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곡선이 우상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도 증가시키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감소시킨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하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 곡선이다. 예. 다음 26페이지죠. 밑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공급량의 변화 보이세요? 밑줄. 동그라미 2번 공급의 변화 밑줄. 다시 동그라미 1번 공급량의 변화에서 해당 부동산의 가격 동그라미 가격이 변하면서 거기 그림 보니까 곡선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곡선 그대로 하나죠. 그럼 옆에다 또 써봐. 뭐라고 쓰고 싶어요? 그림 옆에다. 그렇지. 곡선 이동 X. 곡선 이동하지 않았네. 다음 동그라미 2번 오른쪽에 공급의 변화 옆에 보니까 그 재와 가격 이외의 요인 변동자. 가격 이외의 요인 동그라미 쳐봐요. 가격 이외의 요인. 그 그림 보니까 곡선이 막 움직였네? 뭐라고 쓰고 싶어요? 곡선은 이동했다. O. 아까 수요랑 똑같지 않나요? 시험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아까 우리 요거 해봤잖아요. 곡선은 움직이지 않고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만 움직이는 게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공급량의 수요
가격 이외 요인에 의해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수요의 변화라고 했어요. 말만 수요 대신에 공급이라고 말만 바꿔주면 역시 똑같습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처음이니까. 공급 양의 변화 한번 해볼게요. 공급 양의 변화. 자,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공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최초에 100원이라는 가격에 공급자는 10개의 양을 공급하려고 한대요. 이 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량. 근데 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되니까 공급자는 공급량을 15개로 증가시키려고 한대. 가격이 만약 50원으로 하락하면 공급자는 공급량을 5개로 줄이려고 한대. 자, 그럼 보세요. 요 공급량이라는 점이 이 자리에 있다가 1이 갈 수도 있고 1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흰색 공곡선은 움직였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공곡선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 공곡선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100원이라는 가격에는 반드시 공급량은 10개가 돼야 돼. 근데 공급량이 15개가 되거나 5개가 되려면 뭐가 움직여야지 가능한 거예요? 가격. 그래요. 아까랑 똑같아. 공급량의 변화란 가격에 의해서 곡선은 움직이지 않고 공급량만 변하는 게 공급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를 볼게요. 공급의 변화.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 공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네. 맨 처음에 100원이라는 가격의 공급자가 10개의 양을 공급하려고 하더라. 10개 양을 공급하려고 하더라. 그런데 생산 기술이 발달할 수 있죠. 그렇죠? 생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또는 건축 자재 비용이 싸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전보다 생산 비용이 감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공급이 증가하겠지. 해봅시다. 100원이란 비용이 10개를 생산했는데 생산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서 100원이란 가격에 더 많은 양을 15개 양을 공급할 수도 있고 종전에는 1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개당 생산비가 100원이었지만 생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개당 생산비가 80원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럼 종전에 비해서 공급이 증가하면 곡선은 노란색이 돼. 우측 좌측. 우측.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쓰는 상당히 많은 물건 등은 석유에 의존하고 있죠. 예, 플라스틱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국제 유가가 급격히 폭등했다, 상승했다. 그러면 생산비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생산비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러면 생산비가 높아지면 공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공급은 감소하겠죠. 해볼까요? 전에는 10개 만드는데 개당 생산비가 100원이었는데 생산비가 이제 비싸진 거예요, 150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 압박에 의해서 100원에 10개를 생산했지만 이제는 100원에 7개밖에 생산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생산비가 높아짐에 따라서 공급이 감소한 겁니다. 그럼 하얀색 곡선이 빨간색으로 가는 거거든요. 곡선이 우측으로 갔어요? 좌측으로 갔어요? 네, 좌측. 그래서 수요든 공급이든 다 똑같아요. 증가하면 둘 다 우측, 감소하면 좌측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 수요 공급 증가는 우측, 감소는 좌측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이렇게 나와요. 둘 다 똑같은데 문제에서 물어보면 답이 똑같습니다. 둘 다. 1번. 다음 중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찾으세요. 1번. 인구 감소. 2번. 소득 증가. 몇 번? 2번이 답이죠. 아니면 이렇게도 시험에 나와요. 다음에 주택시장에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을 찾으시오. 둘이 똑같은 문제죠. 증가는 우측이니까. 네, 똑같은 문제. 또는 가끔 이렇게도 나와요. 다음 수요 곡선 D0가 D1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을 찾으시오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 D0, D1.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럴 때 써먹어요. 이럴 때만. 그래서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할 때는 곡선이 우측이동, 좌측이동, 우측이동, 감소할 때는 좌측.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 그렇게만 그냥 단순한 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이제 28페이지 양가로 5번. 가서 저번 주 수업 안 들으신 분 손 번쩍. 두 분. 그럼 그래.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다시 또 할게요. 부증성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다시 한번 할 텐데. 일단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공급의 개념이 있는데, 자, 물리적 공급 밑줄. 기억 물리적 공급. 바로 밑에 줄, 바로 밑에 따라서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 동그라미 수직. 수직. 니은 경제적 공급 밑줄. 바로 밑에 줄 따라서 경제적 공급선은 우상향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급 중에서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부증성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보자. 부증성. 부증성이라 하면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절대 증가시킬 수가 없다가 부증성인데, A 지역의 토지 총량은 100만 제곱미터다. A 지역 상황을 보니까 A 지역은 택지라는 용도의 토지도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더라. 택지 30만 제곱미터, 농지 30만 제곱미터, 임야 40만 제곱미터가 현재 있는 상태다. 그래서 30 더하기 30 더하기 40은 얼마다? 100만이다. 100만. 근데 이 상태에서 물리적 공급이란 말이 있더라. 그러면 A 지역을 한번 보자. 가격과 수량. A 지역의 토지 총량은 얼마예요? 100만 제곱미터죠. 100만 제곱미터. 근데 제곱미터당 가격이 현재 얼마냐면요. 100원이에요. 100원일 때 A 지역의 토지 총량은 100만 제곱미터다. 근데 A 지역은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그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겠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버리겠죠. 그래서 A 지역의 토지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 그죠? 그럼 A 지역의 땅값이 하락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50원으로? 그럼 A 지역의 땅값이 하락하면 A 지역의 토지 면적, 공급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대로지. 그대로지. 아니, 우리 하단 일동이, 이게 하단 일동인데, 여기 살던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버려. 그럼 수요가 감소해. 땅값 떨어져. 그래도 그대로 아닌가요? 그대로? 그대로? 예.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도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그대로 100만이다. 근데 이 지역의 토지 수요가 증가해서 땅값이 150원으로 오를 수도 있다. 그래도 땅덩어리 면적은 뭐다? 그대로다. 그대로.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항상 그 양이 그대로죠. 그렇죠? 그래서 공곡선이 수직이에요. 수직. 아까 1교시 때 수직 한 놈 있었죠. 누구 있었죠? 정한이 수직 양고정이죠. 이것도 똑같아. 수요든 공급이든 수직이면 무조건 양고정이야. 얘도 수직이니까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뭐 고정? 양고정 불변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부증성이거든. 그런데 A 지역에 인구가 막 유입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A 지역은 현재보다 더 많은 상가와 현재보다 더 많은 주택을 지어야 돼. 그러려면 택지가 필요한데 택지가 이제 없네.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죠. 개발하라고. 그래서 농지 5만 제곱미터, 임지 5만 제곱미터를 택지로 전용해서 택지량이 40이 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A 지역에서 택지라는 용도 토지를 놓고 이야기하자. 택지만 이야기하자. 택지만. 그러면 A 지역에서 택지 같은 경우는 자, 가격과 이제 수량이 있어요. 최초의 택지 공급량이 30만 제곱미터죠. 그러면 제곱미터당 100원 할 때 택지량이 30만 제곱미터예요. 근데 택지 가격이 150원으로 비싸지면 논밭 갖고 있는 사람은 논밭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택지로 전용해서 이용하는 게 더 돈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택지로 전용하다 보면
택지양이 40만 제곱미터로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가했네. 30에서 40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택지의 공급량은 가격이 상승하면 택지 공급량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잠깐만. 부증성이란 용어가 뭐냐면 더 이상 그 양이 증가될 수 없다가 부증성인데 A지역은 택지 공급량이 증가해버렸죠. 그럼 A지역에서는 부증성에 예외가 적용된다. OX. X야, X. 왜냐면 A지역은 택지량이 늘어난 거 맞아요? 맞아. 근데 택지 용도가 늘어난 만큼 농지가 줄었어요, 이렇게. 택지 용도가 늘어난 만큼 임야도 줄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또 계산 문제야. 40 더하기 25 더하기 30은 얼마? 아까도 A지역의 토지 총량 100만 제곱미터, 지금도 100만 제곱미터. A지역의 토지 총량은 절대 증가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절대로 부증성 예외라는 소리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지. 대신에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불러주냐면 A지역 전체의 토지의 총량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서로 용도 간 전용해서 증가시키거나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를 토지 이용의 전환이다 해서 경제적 공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절대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서로 토지 용도를 바꿔서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예, 여기 이제 시험에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곡선 3개 있는데요. 그래프가 3개 있는데 S1 보이세요? S1? 응? 거기다가 물리적 공급이라고 쓰시면 돼.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항상 그대로. 수직, 양고정. S2 보이시죠? 걔는 형태가 수직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직접 써봐. 우상향. 그리고 경제적 공급이라고 써봐요. 우상향 한 형태. 경제적 공급. 이제 퀴즈 낼까? 퀴즈. S3하고 S4 있죠? 누가 우상향이죠? 둘 다 우상향이지. 그잖아요. 근데 한 놈은 수직에 가깝네, S3. 한 놈은 수평에 가깝네, S4. S3에다 일단 단기 쓰세요. 단기. S4에다 장기. 그러면 조금 있다가 탄력성 뒤에서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하면 그 말이구나 라고 나올 겁니다. 그때 하면. 네. 다음. 이제 어제는 수업을 갔는데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누가 왔는데 근데 얼굴 잘 모르겠는 거야. 네, 합격생이 오셨는데 딱 보니까 이제 그 학생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얼굴이 그렇게 이쁜지 몰랐네. 네, 맨날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막 머리는 감고 다녔겠지 그래도. 근데 이제 학원 다닐 때는 막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뭐 좀 치장을 않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 했는데 어제는 뭐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정장 비슷하게 옷을 입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그 사람 같은데 저렇게 얼굴이 이뻤는데 왜 저렇게 다녔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합격하면 있잖아요. 이제 화장도 하게 되고 합격하면 얼굴이 밝아져. 그래가지고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쁜 모습으로 와가지고 교수님 저 합격했어요 라고 딱 한마디 해주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예. 합격하면 이뻐져요. 합격하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자, 이제 균형. 시소가 있는데 A, B 두 사람이 시소에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몸무게가 무겁거나 가벼우면 시소는 이렇게 안 되고 치우치겠죠. 이렇게. 근데 균형이란 게 뭐냐면요. 같다가 균형이 같다. 그러면 시소가 수평이 되려면 양쪽에 똑같은 몸무게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수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다가 균형.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수요 공급을 하고 있는데 뭐가 같냐?
수요자는 돈 주고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고 공급자는 돈 받고 물건을 제공하려는 사람이에요. 거래하겠죠. 협상하겠지. 협상을 해서 그래 우리 거래하자 라고 마음이 통하는 게 균형인데, 그러면 균형이 되려면, 물건이 거래가 되려면 얼마의 가격과 몇 개의 개수를 가지고 사고 팔지 이게 합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균형이란 것은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가격이 서로 일치한다. 거래가 될 수 있겠죠?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개수하고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게 바로 균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뭐 굳이 그림을 안 그려도 되는데 뭐 책에 있기 때문에 뭐 살짝 한번 그려보죠. 균형. 자,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냥 이제 가격과 이제 수량이 있는데,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우하향.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우상향. 자, 요 점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이렇게 만나는 점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균형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비자 공급자가 서로 거래하기로 합의된 점이다. 균형점. 그러면 이 균형점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가격이 나와야 돼. 그래서 100원이라는 가격에 100개를 사기로 100개를 팔기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저 100원은 그냥 가격 또는 균형 가격이라고 해요. 균형 가격. 무슨 가격? 균형 가격. 그다음에 100개는 거래하기로 한 양, 균형 거래량. 줄여서 그냥 균형량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뭘 한다? 균형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현재 가격이 100원인데 80원의 가격이라면 싸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몰라요라고 하셔야 돼요. 몰라요.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는 싸니까 좋지만 받아 챙겨야 되는 공급자는 적정 가격을 못 받으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낮은 가격이라면 소비자는 싸네 하고 수요량이 120개로 증가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공급자는 돈이 안 되니까 공급량을 80개로 줄일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80원이라는 낮은 가격에는 수요는 120개고 공급은 80개예요. 누가 더 많아요? 수요가 많죠. 초가 뭐라고 할까요? 초과 수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과 수요. 초과 수요란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초과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죠? 달리 해석해 보면요. 공급이 수요보다 충분하다, 부족하다. 예. 초과 수요는 부족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부족 문제. 이렇게. 그럼 현재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면 앞으로 가격은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오르겠죠. 그죠? 다음에 만약에 현재 가격이 100원인데 만약에 120원이라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공급자는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반면에 소비자는 돈이 안 되니까 너무 높은 가격이 비싸니까 소비량을 줄여. 그래서 높은 가격에서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높은 가격이라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요. 초가 뭐가 될까요? 초공급이 되겠죠. 그럼 가격은 점점 하락할 수 있다. 이건데 오늘 그냥 용어만 들어보는데요. 요게 이제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우리 시험에 나와요. 우리 이제 다음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 배울 거예요. 정책. 그 중에 임대주택 정책이 항상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정책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소득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정책이 항상 시험에 나와.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지 아시죠? 오래 전부터 100%가 넘은지 오래됐어요. 근데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부족해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택 부족 문제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맨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초과 수요가 바로 주택 부족이죠. 그래서 계속 앞으로 초과 수요란 용어를 가지고 풀어가는 그런 파트들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그냥 한번 들어봤어요. 다음 이제 30페이지 넘겨보세요. 휘황찬란한 수요 공곡선들이 막 나와 있죠. 우리 기본서 나오면요 더 많아요. 어디?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위에 2개 있고 밑에 2개 있죠? 그래프가. 자, 다 지워버리세요. 지우라고. 아, 설명해 줄까요? 이거 설명해 줘? 아, 그니까 지우라고 하면 이렇게 지우면 되지. 뭘 왜 쳐다봐? 그럼 설명해 줘? 지우세요. 과감하게 지워봐봐. 쫙쫙 그어봐요 한번. 스트레스 해소 한번 해봐. 왜 내 말이 잘 안 먹히나 봐. 아니 그냥 이 페이지 있으면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하면 지우라고 하면 에이씨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자기 이제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제 뭐 지금은 뭐 그냥 11월 달 12월 달은 좀 가볍게 가야 되는 시기라서 제가 그렇지 않겠는데 1월 달에 이제 우리 기본서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오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공부하면 시험이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최소한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막 그어버리려 하면 쫙쫙 그으세요. 책이 뭐 잘못됐냐? 전혀 아니죠. 근데 막 이렇게 막 가서 볼까? 공구 곡선 동그라미 1번 있죠. 그림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있죠.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은 오른쪽으로 왔어, 왼쪽으로 왔어? 우측이니까 증가의 감소야.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시험이 이렇게 곡선을 그려서 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그냥 지문으로만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시험장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표현대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혀 안 봐도 돼. 다시. 오른쪽에 31페이지 보니까 수요 공급의 변화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봐서는 정신사나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이제 뭐 잠깐 처음이니까 좀 가볍게 해볼게요. 여기 균형점이에요. 그럼 이 균형점에 의해서는 100원이라는 가격에 100개가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차 주차해서 균형점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수요곡선 이러고 공급선 이러면 위로 올 수도 있겠지 뭐. 그러면 종전보다 가격의 변화가 생기고 양의 변화가 생겨. 균형점이 이리 오면 역시 가격과 양의 변화가 생긴대. 그래서 균형점이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게 이제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가볍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종전보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종전보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마스크 학원 바로 밑에 7층에 약국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스크를 파는데 마스크 하나에 1,000원이에요. 근데 하루에 거래량이 10개. 그러니까 10개가 팔려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 10명의 소비자가 와서 돈 주고 사나 보지 뭐. 이렇게. 근데 연일 이제 미세먼지 뭐 이런 말 황사 현상이 심해지니까 오늘 그 수능 시험 볼 때도 마스크 착용 허용됐잖아. 오늘 미세먼지 많다고. 그래서 정부가 계속 이제 방송을 때리는 거야, 이제. 오래 살고 싶으면 마스크를 착용해라, 이렇게. 그러면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어요? 급격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럼 공급자는 1,000원에 팔고 있는데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 쑥쑥 올리겠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하락해요? 상승하죠. 근데 이거는 뭐 공부했냐 안 했냐고 무관하죠. 저기 여기 하단역 앞에 이렇게 그 생강 파는 할머니가 계세요. 생강 앉아서. 생강 1kg에 10,000원이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생강을 먹으면 암 예방도 되고 머리도 좋아지고 뭐 어쩐다 암 기력이 좋아진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야.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아침 학원 오면서 암 기력이 좋아진대. 다 생강을 사려고 오는 거야. 그러면 생강 사러 오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면 할머니가 좀 사주세요라고 사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팔 수 있죠. 가격 올리겠어 내리겠어. 올리는 거지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인상돼요. 그리고 마스크가 이제 1,000원짜리가 이제 1,500원에 팔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어저께만 해도 사러 오는 사람이 적어서 하루에 10개 정도 거래가 됐지만 이제 마스크를 사러 오는 사람이 수백 명이 늘어나면
거래량이 어제보다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지금 마스크 가격이 2,000원에 하루에 100개씩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지진이 나가지고 중국이 땅속으로 꺼져버렸대. 가지고 없어져 버렸대. 그러니까 이제 환경오염 시킬 놈이 사라졌대. 그러면 마스크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마스크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하락하겠지. 하루에 100개씩 거래되는 양이 이제 3, 4개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양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겠죠, 거래량은. 다음. 종전보다 공급이 증가한대요. 사고 싶은 패딩이 있었는데 아이씨 100만 원이야. 너무 비싸. 그러니까 학원 밑에 있는 패딩 가게는 100만 원짜리 패딩을 하루에 2개 정도만 거래하고 있어요. 팔리고 있어. 근데 패딩을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비가 낮아져서 가격이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가 49만 9천 원에 팔리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던 사람들이 사러 나오겠죠. 그럼 거래되는 양은 2개에서 10개, 20개로 늘어날 수 있을까요? 거래되는 양은 증가합니다. 반면에 이제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오르죠. 거래량 감소하겠죠? 자, 여기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 오르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 내리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내리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 오르고 이거 모르는 학생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헷갈려 버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마스크랑 패딩 가지고 다 설명했거든요. 이해되셨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또 엉뚱한 생각을 해. 오늘 중요한 거 한다고 그랬어. 중요한 거 했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한다고 그랬어. 근데 가격이 상승하는데 수요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왜 증가하는 거지? 이게 수요량이 아니고 거래량이거든.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잔뜩 늘어나면 당연히 거래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하세요. 일단 따라서 하세요. 증가는 양 증가, 감소는 양 감소. 시작. 증가는 양 증가, 감소는 양 감소. 볼래요? 한글로 증가라고 나오면 증가, 양 증가예요. 이게 양의 변화거든. 한글로 감소라고 나오면 이게 바로 감소예요. 증가는 양 증가, 감소는 양 감소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시작. 증가는 양 증가, 감소는 양 감소.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다, 시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1차 시험 100분 주는 거 아시죠? 100분이면 1시간 40분이에요. 제가 앞에 있는 학생한테 야, 너 1시간 40분 동안 계속 나만 뚫어지게 쳐다봐. 딴짓거리 하지 마. 그럼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지. 근데 우리 1차 과목 80문제 푸는데 집중하면 1시간 40분, 100분 금방 가버려요. 그 시간 긴 시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분하게 문제를 푼다? 아니에요. 그 두 번째입니다. 무조건 주어진 데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떤 학생은 나중에 문제 푸는 훈련이 좀 제대로 되면 시간을 리드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계속 시간에 쫓겨가지고 푸는 학생이 있어요. 후자가 시험에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시험장에서 문장을 차분하게 보면 안 돼요. 차분하게 봐야 될 게 있고 보자마자 답을 찍어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곡선, 제가 아까 책에 있는 곡선 왼쪽 페이지 지우라고 그랬죠. 잘못돼서 지우는 게 아니고 곡선 가지고 그리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문 하나짜리거든. 근데 물어보면 한 개의 문제에서 지문 그러니까 3개 정도 이런 지문이 나와버려. 그러면 일일이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지문 맞추려고 할 때 그림을 그리는 순간 이제 시간을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바로 제가 암기하라고 저번 주에 제가 다감이라고 했죠. 다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닥치고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하면 안 돼. 암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쉽잖아. 한글로 증가니까 증가한 거야. 양증가. 한글로 감소면 감소고. 따라서 합니다. 증가는 양 증가, 감소는 양 감소. 시작. 증가는 양 증가, 감소는 양 감소. 그래서
자, 저 이제 물어보면 생각하면 안 돼. 자, 공급 증가 양. 아니, 이제 수요가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가 있는데 이게 양의 변화거든, 양의 변화. 그러니까 공급 증가라고 했으니까 양 증가예요, 증가. 아, 증가는 증가, 감소는 감소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수요 감소 양. 네. 공급 증가 양. 수요 증가 양. 공급 감소 양.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불필요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다시 따라합니다. 증가는 양 증가, 감소는 양 감소. 시작. 증가는 양 증가, 감소는 양 감소. 자, 그러면 이 가지고 이제 요거 하나 볼 텐데요. 이제 수요나 공급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종전에 비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가격은 종전에 비해서 오르냐 내리냐, 양은 종전에 비해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해. 제가 이제 질문하면 대답해야 되겠죠, 학생들이. 근데 대답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대요. 질문했는데 알 수 없다.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게 있대요. 어디 볼까요? 우리 학원에 갑돌이라는 학생하고 을돌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갑돌이 이번에 모의고사 70점 맞았대요, 학기론. 예. 잘했죠. 예.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갑돌이가 을돌이보다 공부를 잘하고 있죠? 아니야? 몰라요가 답이죠. 야, 갑돌이 을돌이보다 공부 잘하냐?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게 답이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상황을 명확하게 주지 않았어요. 상황을 명확하게, 아니, 한 놈은 점수를 알려주고 한 놈은 점수를 알려주지 않았어. 그래 놓고 얘가 공부를 더 잘한다?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명확하게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도 명확하지 않고 모르겠다, 알 수 없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해볼까요? 어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종전에 비해서 가격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일단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오르지죠. 수요 증가 양 증가, 생각하지 말아 버렸어요. 한글로 증가라고 나왔잖아. 그럼 양 증가지 그냥.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상승 하락, 가격 하락, 양 증가죠. 저기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조합을 하든지, 뭐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어떻게 조합하든지 가격과 양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똑같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기는 뭐가 똑같이 나타났어요? 둘 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양은 확실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그런데 한쪽은 가격이 상승하고 한쪽은 가격이 하락해요. 볼게요. A 회사 주식이 있어요. 전날 종가가 5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가가 5만 원이야. 시작가가 이제 5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오전에 있잖아요. 오전에 호재가 생겼대. 호재가. 그래서 많이 올랐대. 올랐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올랐대. 근데 오후에 악재가 발생해서 가격 내렸대. 그러면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오전에 올랐고 오후에 내렸대. 그러면 A 회사 주가는 5만 원 기준으로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알 수 없지. 왜냐? 얼만큼 가격이 더 많이 올랐는지, 얼만큼 내렸는지 표현이 지금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전날보다 더 올랐다 내렸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없다.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해서, 예, 양은 확실하게 증가하지만 가격이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그냥 지금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갑돌이가 을돌이보다 공부를 더 잘하나요? 네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네라는 것은 명확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알 수 없다가 아니고. 제가 지금 상황을 명확하게 주고 물어봤어요. 갑돌이가 공부 더 잘하죠? 그러면 네! 라고 대답하는 거지.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제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시장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제는 상황을 명확하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둘 다 양 증가죠? 그러면 양은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은 한쪽은 가격 상승하는 요인이고 한쪽은 가격 하락하는 요인인데 자, 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줬죠? 수요 증가. 그러면 공급 증가에 의해서 가격이 내리는 효과보다 수요 증가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명확하게 줬죠. 그럼 가격은 종전보다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오늘은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예요.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먼저 기억해요. 요거 먼저. 증가는 양증가, 감소는 양감소. 시작. 증가는 양증가, 감소는 양감소. 그리고 요거 기억하지 말고 이거. 자, 상황을 정확한 명확한 상황을 주고 질문하면 답도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다. 근데 상황을 명확하게 주지 않고 정확한 상황을 주지 않고 질문하면 답이 정확할 수 있다 없다. 정확할 수 없다. 모르겠다. 알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나중에 묶어서 같이 할 거예요. 네. 자, 어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우하향하는 곡선. 반대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우상향, 반비례, 비례. 네. 다음.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답이 똑같아. 둘 다. 가격에 의해서 곡선은 움직이지 않고 양만 변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이렇게.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는 곡선이 우측, 좌측. 우측, 감소는 좌측. 아까 둘 다 해봤고요.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부증성 절대 증가될 수 있다 없다. 수직, 수직은 뭐고정? 수직 두 놈이 있었어. 아까 정한이도 수직, 양고정. 토지의 물리적 공급도 수직, 양고정. 하나, 용도를 바꿔 쓰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우상향한다. 라고. 좀 이따 요거 아까 S3, S4 있었어요. 이거. 좀 이따 3교시 때 탄력성 하면서 다시 짚을 거예요. 네. 다음 균형. 균형이란 것은 소비자, 공급자가 서로 의사가 일치해가지고 거래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 거래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은 둘이 서로 원하는 게 똑같으니까 서로 원하는 가격이 서로 똑같고 사고자 팔고자 하는 양이 서로 똑같다. 이걸 갖다가 균형이다 라고 하고요. 요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수요 감소하면 가격 하락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내리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오르고 이건 됐고요. 자, 또 합니다. 증가는 양 증가, 감소는 양 감소. 시작. 증가는 양 증가, 감소는 양 감소. 수요 감소 양. 아, 좀 바로 좀 나오세요. 감소란 말 나오면 그냥 감소하면 돼. 생각하지 말고. 공급 증가 양, 공감소 양, 수요 증가 양. 다시 증가는 양 증가, 감소는 양 감소. 시작. 증가는 양 증가, 감소는 양 감소. 집에 와서 왜 그런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생각할수록 오히려 마이너스야. 증가 나오면 양 증가, 감소 나오면 양 감소. 질문할 때 명확하게 질문하면 답도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그죠? 근데 애매모호한 상황, 정확한 상황을 주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질문하면 답도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간만. 자, 그러면 이제 잠깐 휴식했다가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